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을 평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 모두 검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인 지난 2일입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검찰 인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등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차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나친 검찰 장악이다. 아니다. 소신 있는 검찰 개혁이다. 이처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한 달 동안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찰을 확 바꿨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중재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위 말하는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사를 통해서 수사팀을 거의 뭐 해체를 시켜버렸죠. 특히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대검에서 근무하던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은 전원 교체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후속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들도 전원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수사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변호사 130인이 그 성명서를 발표했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그런 변호사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을 대부분 교체한 것은 네. 수사 방해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 과거 군사 정권에서도 이처럼 노골적인 인사를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그냥 무마시키는 이런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진보 성향의 판사로 널리 알려진 중앙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검찰 인사는 우리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검찰 수사를 아예 뭐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검찰 인사였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검찰 인사에 이어서 이제 검찰 직제 개편을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직제 개편이라는 건 결국은 전국의 직접 수사부서 한 뭐 13곳을 그냥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중앙지검만 해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던 반부패 수사부 총 뭐 4개 부서가 있었습니다만 2개로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뭐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뭐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수사를 하고 있던 공공수사부 이것도 서울중앙지검이 3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줄였단 말입니다. 네. 결국 이거는 현 수사팀을 그냥 뭐 무력화시키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직제 개편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네, 특수수사 중심으로 잘못되어 있던 인사와 직제를 개편한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게 지금 저 합리성이 없는 게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정권에서 얘기하는 적폐 수사를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때 윤석열 총장도 피로감을 느꼈어요. 국정감사장에서도 지금 뭐 후배 검사들이 굉장히 그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자꾸만 사건이 온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현 정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하라고 했어요. 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문무일 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연말까지 적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자 난리가 났었어요. 뭐 청와대와 여권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끝까지 해야지. 그때는 오히려 검찰의 직접 수사를 더 해라. 검찰이 안 하겠다는데도 이건 너무 심하다.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데도 더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검찰은 직접 수사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직접 수사부사를 전국의 13곳을 폐지를 시키고 더욱이 현 수사팀을 그대로 해체를 시켰단 말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도 제가 볼 때는 인사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같이 근무하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을 참모로 많이 기용한 것은 사실이에요. 뭐 전체적인 구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특히 대검 총장의 참모들은 총장의 의사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지금 전부 다 교체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건태 변호사님께서 일부 검사들이 너무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었어요. 지금 뭐 상층부에 있던 분들이 너무나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결과일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해서 너무 초고속 승진했던 분들을 다시 원위치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이 뭐 비판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럼 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그러면은 전부 다 지금 검찰 인사가 잘 됐다고 보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차장들은 바뀌었지만 지금 뭐 공공수사 2부장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평검사들은 대부분 그래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천만다행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런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면 저는 뭐 부장과 평검사들도 다 바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데 우리 한번 최강욱 공직비서관 기소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차장이야 수사팀이 검사장실 부속실에서 기다리면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검사장이 외부하고 1시간 통화하면서 결제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한밤중에 갑자기 2시간 동안 사라졌어요. 도대체 뭐를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더니 2시간 후에 밤 12시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총장은 기소하라는데 중앙지검장이 방해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장과 평검사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지속적인 방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대검의 지금 특수수사를 총괄하던 한동훈 반부패 비서관도 고검의 차장검사로 인사가 났고 또 이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울산시장 사건 뭐 총지휘하던 검사인데 제주지검장으로 갔어요. 이게 전부 초임 검사장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부끄러운 것은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실정을 얼마나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나 뭐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인사를 보고 제주도는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뭐 기후도 온화하고 경치도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선 시대부터 유배지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인사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을 요직에 앉히고 그럼으로써 정권을 지키려는 그런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했다. 이렇게까지 보도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외국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객관적으로 잘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가 유배지였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은 뭐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현재 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한 가지 주제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다. 지난달 31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전출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다. 여러분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 이렇게 검사 동일체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 동일체 원칙은 2004년 폐지됐다고 하면서 지휘 감독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검사 동일체 원칙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재 변호사.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건 뭐 윤석열 총장이 그 폐지됐다는 걸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네. 그걸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자리에 가서 근무하든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혀서 정의롭게 사건을 처분해라. 같은 기준으로 그걸 강조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꼬투리 잡아서 무슨 검사 동일체 원칙 폐지됐는데 왜 그 얘기하느냐? 그건 뭐 추미애 장관이 좀 뭐 지나치게 나갔다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최강욱 비서관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건 저는 뭐 완전히 오도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장 검사이야 수사팀이 검사장한테 이건 기소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검사장이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더 생각해야 한다. 이런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봐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검사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최광욱 비서관이 소환에 3차례나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조국 전 장관 아들 뭐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검사장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서 최광욱 비서관이 출석하도록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문제를 가지고 왜 한밤중에 1시간 동안 어디하고 통화를 하고 또 2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청와대나 법무부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거 아니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 이렇게 오히려 지금 이건태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나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감찰 사안이고 정말 검찰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송경호 3차장이 전결로 불구속 기소를 했겠습니까? 또 중앙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이거 기소하라고 하는 지시를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사라지는 검사장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네, 맞짱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